2019학년도 수시전형 적성고사 기출문제 서경대학교 기출문제 A형, B형 쌤이랑 같이 풀어볼 건데 A형, B형은 뭐 문과 이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렸을 때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보거든요. A형이 오전에 본 시험이고 B형이 오후에 본 시험이에요. 자, 수리 영역 A형부터 문제 풀이 시작할 건데, 자, 수리 영역 문제는 21번부터 40번까지 총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로 치면 상중, 하중에서 한 중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1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집합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왔어.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가 1하고 5래요. 그럼 지금 A도 1하고 5가 있어야 되고 B도 1하고 5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A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A 플러스 1이 1이던지 A 플러스 1이 5가 되던지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요 경우 A가 0이 되는 경우고 요때는 A가 4가 되는 경우고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죠. A에다가 0을 대입하면 A집합의 원소는 9, 1, 5 만족하죠. 그쵸? 근데 B집합의 원소를 살펴보면 0 대입해주면 3, 마삼 일단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겼어. 그쵸? 자, B집합의 원소에 5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서 땡. 자, A가 4라면 A라는 집합은 9하고 5하고 지금 4 대입해주면 16 마이너스 20 플러스 5가 되니까 1. 자, A집합 만족하네요. B집합 A에다 4 넣어주면 3,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 넣어주면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 돼서 5. 요 경우가 1하고 5가 교집합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A의 값은 4다. 따라서 21번의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22번 문제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하고 Q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곱.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이쪽이 더 커야 돼. 그러면 자 P를 그려보면 P는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N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요. 그럼 Q가 어떻게 가야 되죠? Q가 더 큰 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Q가 이렇게 바깥으로 가줘야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가 17이고 여기가 3이고 그럼 둘의 관계는 3이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자 같아도 되죠. 둘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n-1하고 17은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둘 다 막혀있기 때문에 등호 들어가요. 겹쳐져도 괜찮겠네요. 3n이 1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n의 최대값은 6, 최소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둘의 곱은 12가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3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이 소리는 일단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이다 이 뜻이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자,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쭉 가서 제 13항까지의 합이 주어졌어요. 13항까지의 합이 60이다 라고 주어졌는데 자 둘씩 묶어서 합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는 식인데 우리 지금 홀수개의 항의 합이 주어졌어. 근데 둘씩 묶은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얘가 홀수개니까 둘씩 묶으면 하나가 남는데 자 첫째 항을 남기든 마지막 항을 남기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첫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만 남기고 얘네를 구한 다음에 자, 요 값을 구해야 한 다음에 요 값을 빼주면 첫째 항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우리 어떻게? 둘씩 묶은 항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요렇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을 얘로 보는 거죠. n에다 2 대입해주면 a2 플러스 a3 3이 되겠고 자 얘는 n에다 4를 넣어주면 나오겠죠. a4, a5의 합 4를 넣었으니까 얘가 5 쭉 가서 지금 어디까지냐면 그 다음에 이제 11을 넣어주면 얘는 13이 되겠지. 그럼 3, 5, 7, 9, 11, 13의 합을 우린 찾아줘야 되고 보니까 등차 수열이고 우리 등차 수열 첫째 항하고 끝항을 알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n 항의 개수죠. 6개. 그 다음 초항, 말항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다시 등차 수열의 합공식 첫째 항과 공차를 할 때도 구할 수 있지만 첫째 항과 끝항을 할 때는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해주면 이 부분이 3 곱하기 16이 되니까 48이 되겠죠. 요까지가 48.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첫째 항은 60에서 48을 빼준 12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 우리 일단 함수 안에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를 기준으로, 그럼 x 1이 기준이 되겠네.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과 x가 1보다 작은 구간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벗겨주죠. 그래서 x-1, x 플러스 1.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요때 리미트 x가 자 1 플러스 우극한이네. 1보다 큰 데서 다가오는 함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fx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잡아주면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자 분모를 0으로 가게 만들었던 인수 약분해주고 1로 보내주면 4분의 2. 그래서 극한값 2분의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이번엔 좌극한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x-1이 될 거고 자 fx 1에서 1 좌극한이에요. 그럼 1보다 작은 구간 안에서 다가오는 fx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1이 되고 자 지우고 나서 이제 1로 보내주면 되겠네. 1로 보내주면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죠. 자, 두 극한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 합쳐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24번의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 우리 적성 모의고사 수학은 굉장히 깊고 막 어려운 내용을 요구하기보다는 딱 그 핵심 내용들을 알고 있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수학의 모든 내용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25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fx는 x제곱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곡선 자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습니다. 자 역함수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자 역함수는 나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그쵸? 자 y는 x를 그려놓고 fx는 x제곱 그래프,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살펴보면 0,0 지나고, 자, 1,1 지나고, 뭐,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여기가 fx는 x제곱 그래프. 그럼 역함수는 나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나요? 얘가 y는 gx가 될 거고, 그럼 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fx, 요 파란 그래프하고 y는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나하고 y는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fx는 x제곱이고 x제곱하고 y는 x하고 교점 먼저 찾아주면 x로 묶어내면 x-1은 0이니까 x값이 0 또는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교점 여기 0, 여기가 1. 그럼 이 노란 부분은 0에서 1까지. 이제 y는 x가 위에 있죠. 그래서 x에서 fx인 x제곱. x에서 x제곱을 빼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요걸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된다고? 2배 해주면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자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3분의 1 x세제곱 0에서 1까지 2배의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6분의 3에서 6분의 2를 빼니까 6분의 1인데 6분의 1에 2를 곱해서 6분의 2.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25번의 답은 5번입니다. 26번 이항 정리의 활용 파트랑 연결되는 문제가 되겠고 내용을 아주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가 NC0부터 NC0, NC1, NC2, NC3, NC4 쭉 가서 NCn까지의 합은 2의 n제곱이다. 그렇죠? 네, 여기서 짝수만 다 더하면 NC0, NC2, NC4 R이 짝수인 항만 쭉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2의 n-1승이 돼요. 그 다음 n이 아니라 R이 홀수인 항 NC1, NC3, NC5, NC7 이렇게 홀수인 항만 쭉 더해도 뭐가 나오냐면 2의 n-1승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얘는 12C3, 12C5 일단은 자 홀수인 항만 더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1이 없네. 원래 12C1, 12C3, 12C5, 12C7, 12C9, 12C11 이렇게 더한 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2의 n-1
n이 지금 12니까 2의 n-1승 해서 2의 11승이 나오는 건데 지금 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야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일단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놈은 2의 11승 마이너스 12가 돼요. 됐나요? 자, 일단 얘는 뭐로 묶이냐면 얘가 4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으로 묶여요. 자, 2의 제곱 4로 묶어주면 얘가 2의 9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9승이 512니까 512에서 3을 빼주면 509 이렇게 된단 말이지. 509의 1승 이거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수 n이라는 수를 뭘 해놓은 거야? 소인수 분해를 한 거야. 소인수 분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면 되지?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 더하기 1의 곱이죠.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서 약수의 개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네요. 27번 문제. 27번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뭔가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다. 이 소리는 어쨌든 끊어지면 안 되고, 그쵸? 함수가 쭉 증가만 하던지 쭉 감소만 하던지 해야 돼요. 함수가 이렇게 막 증가하다 감소 막 울렁울렁 거리면 이거 1대1이 아니죠. 그쵸? 왜냐면 x값이 다른데, x1이야. 난 x2야. 난 x3야. 근데 모두 다 어디로 갔어? y1이라는 하나의 값으로 가.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꾸불꾸불거리면 안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일단은 끊어지면 안 되고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 된다. 근데 구간이 나눠서 주어졌어. 그럼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거 여기다 1 대입한 건 당연히 같아야 해요. 맞죠? 그럼 위에다 1 대입해주면 b-a 플러스 a-1은 아래에다 1 대입해준 2 플러스 2a-2a랑 같아야 되고 지워지고 지워지고 그럼 b-1이 2니까 b의 값은 3이야. b의 값은 고정이 됐어요. 그쵸?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다고 볼 수 있냐면 b가 3이니까 3-a x 플러스 a-1 2 플러스 2a의 x-2a 이렇게 생겼구나. 얘가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 상태인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증가함수든지 감소함수든지 그럼 지금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1보다 작을 때 증가하는 중이었으면 1보다 클 때도 쭉 증가 또는 1보다 작을 때 감소하는 중이었으면 1보다 작을 때도 1보다 클 때도 감소를 해야 돼요. 그 소리는 자, 기울기가 양수면 너도 양수, 음수면 너도 음수여야 된다. 자,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이 뜻이고 이 말은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건 곱하면 양수가 된다. 이 뜻이겠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뽑아내면 a-3 여기는 2 뽑아내면 a 플러스 1 0보다 크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플러스 1은 자, 마이너스 2로 나누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A의 범위 나오네. A의 범위가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정수 A의 총 개수는 3개가 되겠죠. 0, 1, 2, 3개가 나오네. 자, 정수 A의 총 개수 C는 3이 되겠네요. 아까 B는 3, C는 3 구했어.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루트 BC인데 루트 B는 3, C는 3. 루트 9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3이 되겠어요.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 양의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자, 다음의 값이 주어졌고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9. 두근의 곱은 k인 상태죠. 그쵸? 요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9 넣어보면 로그 9의 베타 플러스 로그 알파의 9분의 1이 2분의 1이다. 근데 우리 요거 밑변화 쓰면 어떻게 되죠?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쵸? 그럼 로그 b의 a분의 1은 로그 a의 b로 바꾸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로그 9의 베타 플러스 요 놈이 로그 9의 알파가 되고 요 값이 2분의 1이네. 그럼 로그 9의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알파 베타는 9의 2분의 1승, 3의 제곱의 2분의 1승이므로 3이고 자, 요 값이 알파 베타가 곧 k가 되겠네요. 따라서 양수 k의 값은 3이야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m 값이 요딴 식으로 생겼고 자,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지금 m 값이 생긴 걸 보아하니까 루트 자, 여기는 2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고
5에 이렇게 그 다음 7에 이렇게 27에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하나씩 베껴보려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10 제곱근 9 얘는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다시 14 제곱근 27 이것의 n승이에요. 맞나요? 자, 요 놈의 n승이 되는 거고 다시 여기는 10에 10제곱근 3의 제곱 여기는 14제곱근 3의 세제곱 이것의 n제곱이겠죠? 요거는 3의 10분의 2승이니까 5분의 1승 곱하기 여기는 3의 14분의 3승 유래되고 그것의 n승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가 3의 5분의 n승 곱하기 3의 14분의 3n승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네가 요 값 자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것도 모여야 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요 놈도 뭐가 되나요? 자연수가 돼야 해. 맞죠? 자, 원래는 요 값 자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값 자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뭐 0도 가능해요. 사실 3의 0승이 되면 1이니까. 그치만 우리 뭐라 그랬냐면 n 자체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는 0은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면 n은 뭐의 배수이면서 n은 5의 배수이면서 또 n은 뭐의 배수여야 되지? 14의 배수 꼴이 돼야 되죠. 그쵸? 이런 꼴. 그러면 5의 배수이면서 14의 배수 인 것의 최소값은 뭐가 되지? 5와 14의 최소 공배수 70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n의 값은 뭐다? n의 최소값은 70이다. n의 최소값 일단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의 최소값은 70이야. 구해주면 되고 그때 m의 값도 계산을 해줘야지 우리는. 그때 m은 3에 자 n 자리에 70 들어가죠. 5분의 70 곱하기 3에 14분의 3 곱하기 70 그럼 얘는 5의 14제곱 곱하기 띵띵 5 5의 15제곱 왜 5야? 3이죠? 3에 그래서 3의 29제곱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n의 최소값은 70이고 그때 m의 값은 3의 29승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0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진짜 바로 풀어야 되지. 너무나 쉽죠? 그쵸? 자, 전체 다 리미트 씌워버리면 좌 어디로 가? 1로 가고 얘는 그대로 두고 얘도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보내주면 1로 가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1하고 1 사이에 낑겨있는 놈 1밖에 없으니까 an의 극한값 1이 되겠죠. 그럼 an의 극한값이 1이므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놈. 자, 이거 쓸 필요도 없지? 플러스 an 마이너스 2는 an의 극한이 1이에요. 맞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1 빼기 쌤 0인데요? 아, 이거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인수분해 일단 한 다음에 0으로 가는 인수 지워놓고 하면 되지. an-1, an 플러스 1. 자, 합차로 인수분해 되고 여기는 an-1, an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0을 분모를 0으로 가게 만드는 인수 지우고 an의 극한값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해주면 2분의 3이다. 극한값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30번의 답은 5번입니다. 다음 31번 문제. 진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죠. 자, 급수. 자, 급수가 수렴한대요. 급수가 수렴하면 우리 앞에 붙어있는 일반항은 어디로 가죠? an의 극한은 0이 되죠. 자, 여기 급수가 수렴하면 요 앞에 붙어있는 요놈의 극한은 뭐다? 0이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에서 보면 누가 일반항이냐면 얘가 통째로 일반항이야. 그쵸? 이 시그마 앞에 붙은 놈이 여기다 1부터 n까지 여기다 1부터 무한대까지 넣어서 더할 거니까. 자, 다음 극한, 다음 급수가 수렴한다는 소리는 시그마 앞에 있는 n 플러스 1 an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요 함수의 극한은 0이다. 자, 요 식의 극한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요 놈을 통째로 bn이라고 보면 정리하면 n 플러스 1 an은 자, 저쪽으로 넘겨주면 얘가 bn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n 플러스 1로 모두 나눠주면 n 플러스 1분의 bn 플러스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요?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an의 극한을 구하여라. 자, an을 뭐 해주면 되죠? an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1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자 다음 항은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bn 빼기 여기는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아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통째로 bn이라고 났어. 얘가 일반항이었죠. 자 일반항 bn의 극한은 0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어디로? 0으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2차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1분의 2니까 이렇게. 그래서 극한값 마이너스 2야 라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썸 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잘못 넘어왔죠? 여기 플러스인데 얘를 마이너스로 갖고 왔어. 플러스. 여기 플러스라서 답은 2.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입니다. 하얀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n 플러스 2분의 x와 곡선 y는 x분의 n 플러스 1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한다. 그럼 x랑 y가 다 양수다 이 뜻이죠. 그럼 교점의 좌표 구해보면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n 플러스 2분의 x는 x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한 x제곱과 이렇게 곱한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같을 거고 x는 원래 뿔마 루트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나오지만 1사분면이기 때문에 x좌표도 양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히게 되겠어요. 자, x가 이거면 우리 y를 구해야 되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자, y 값이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2분의 그때 x 값을 넣어주면 될 거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자, 요거 루트 안에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루트 안에 넣어주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n 플러스 2가 하나씩 약분이 돼서 y좌표는 루트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될 텐데 자 요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an이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이랬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의 제곱. 자 an 플러스 1은 여기 n 플러스 1 넣어주면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 그쵸? 이것에 여기 루트 씌운 거의 제곱이니까 루트 떼면 되고 빼기 an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루트 없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고 이것은 자 여기서 이제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할 거고 요 무한대는 어떻게 해주면 되지? 리미트로 뽑아주면 되죠. 자 시그마라는 건 더해라 라는 거니까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 볼게요. 1 넣어주면 4분의 3 빼기 3분의 2 플러스 2 넣어주면 5분의 4 빼기 4분의 3 플러스 3 넣어주면 6분의 5 빼기 5분의 4 이렇게 쭉 가겠네. 그래서 n 대입해주면 어디까지 갈 거냐면 쭉 가서 n 대입해주면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여기까지 오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지워지는 모양이 이렇게 앞에랑 뒤에가 만나서 지워져요. 앞에랑 뒤에랑 만나서 지워져. 그럼 여기도 앞에랑 뒤에랑 쭉 가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만나서 지워지겠죠. 그럼 남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가 남을 거고 그럼 n 무한대로 보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자 다음 항의 극한이 1이 되므로 극한값 계산해주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2번의 답은 3분의 1 즉 3번이 되겠어요. 33번 문제 함수 fx의 도함수 자 f'x가 다음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어요. 지금 1이 대칭축인 거고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이고 얘가 f'x의 그래프예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을 때 fx가 a에서 극대일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자, f'x 도함수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우리 도함수는 증감을 보기 위해서 그려주는 거고 자, f'x의 부호가 플러스면 fx는 여기선 증가 여기서 감소 여기서 증가죠. 그쵸? 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요점이 바로 극대가 되는 x는 a라는 값이 되겠네요. 근데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래. 그럼 0의 위치는 여기에 있거나 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위치하려면 자 0을 대입했을 때 f'x의 부호가 뭐가 되거나 양수가 되거나 그쵸? 0이 이쪽에 있으면 0 대입한 값이 양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거나 자 얘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될 수도 있지? 자, 축과의 교점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0 대입해주면 F'0은 1 플러스 K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문제. 두 함수 fx, gx 둘 다 3차 함수네요. fx, gx에 대해서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는, 자, 미분 파트의 미분에 활용해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방정식에서의 활용 파트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fx랑 gx랑 같다고 놔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a다. 자, 저변으로 이항시켜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요식을 gx라고, 안 되네. f랑 g가 있죠. hx라고 일단 놔볼게요. 어쨌든, 자, 요 방정식이 일단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자,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뭐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자, 축과의 교점이 얘네가 지금 음수고 얘가 양수다 이거죠.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 한 개를 가져야 되니까 지금 요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어쨌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우리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자, 이 함수, 요 3차식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여야 하죠.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 그래서 그거 찾아주면 일단은 극대 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미분을 할게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돼서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되니까 극값을 x는 3하고 x는 1에서 같겠죠. 그쵸? 자, 극대극소의 부호가 반대. 그렇기 때문에 h3하고 h-1의 곱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세 실근이지 얘네들을 표현해주진 않아요. 근의 위치가 어딘지. 그쵸?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따지려면, 자, 음수랑 양수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그럼 음수와 양수의 경계에는 0이 있기 때문에 0의 위치를 따지는 거지. 자, 0의 위치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0 대입한 게 뭐가 나와야 되지? 음수가 나와야 된다. 요거 하나 더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0 대입한 게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 양의 실근이 2개고 음의 실근 하나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 2개를 조사해서 공통 범위를 조사하면 되겠네. h 이 함수에다 3 대입해주면 h3은 27 마이너스 27.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1 마3 플러스 9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자, 요 곱이 뭐다? 음수다. 여기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뽑으면 a 플러스 27. 여기는 5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뽑아주면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일단 요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자, 얘는 요거에 대해서 풀어준 거고, 그리고 자,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0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0을 대입한 게 부호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h에다 0 대입하면 h에 0 대입한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돼야 된다. 그럼 a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a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네.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는 1, 2, 3, 4 총 4개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어떤 회사에서 전체 직원 450명을 대상으로 야외 행사 단체복 제작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투표를 했대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뭐랬냐면 찬성 반대에 대한 투표를 했대. 그리고 남자 직원, 여자 직원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또 이쪽은 남, 여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총 직원이 몇 명이냐면 총 직원은 이제 450명이죠. 그쵸? 자,
이 회사의 남성 직원의 수는, 남성 직원의 총수는 250명이고, 그럼 여자 직원은 450에서 250을 뺀 200이 되겠죠? 투표 결과 단체복 제작에 찬성한 직원의 수가 270명이야. 그러면 이제 찬성하지 않은 직원의 수는 270 빼면 180명. 자, 반대한 직원은 180명이 되겠죠. 자, 어떤 직원이 남성 직원인 사건과 단체복 제작에 찬성하는 직원인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자, 남성 직원일 사건을 우리는 A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찬성하는 사건을 B라는 사건으로 보면, 이때 이 사건이 서로 지금 뭐라 그래죠? 독립이래. 우리 독립이라 그럼 뭘 쓰냐면, P, A, 교 B. 요 곱사건의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우리 어떻게?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독립인 경우에 우리 쓰는 식이 이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속하는 이제 사람의 수를 X명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P, A교 B. 자, 동시에 만족할 확률은 전체 450분의 X가 되고, 자, A라는 사건의 확률은 전체 450분의 250. B라는 사건의 확률은 전체 450분의 27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양변에 450분의 1 하나는 이제 동시에 있으니까 이건 지워줘도 되겠죠. 얜 지워도 되고, 여기 이렇게 공 띄워도 되고. 맞나요? 그럼 다시 여기 남은 게 250 곱하기 45분의 27인데 9로 약분해주면 5분의 3. 이렇게 지우고 나면 50 곱하기 3이니까 여기가 150이 되겠네. 됐죠? 그럼 여기 지금 150. 이걸 채우고 나면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100. 여기 총 180이니까 여기가 80. 여기는 120. 이렇게 되죠.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사건이 독립일 때 이 회사의 직원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단체복 제작에 반대한 여직원일 확률. 임의로 선택한 한 명. 45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한대요. 450시 1분에 단체복 제작에 반대한 여직원일 확률은 8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확률이니까 450분의 80. 자, 10 약분해주면 4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어요. 36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300번 반복할 때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자, 일단 두 눈의 수가 모두 짝수가 나올 확률은 첫 번째 던진 것도 6분의 3, 두 번째 던진 것도 6분의 3이죠. 그쵸? 둘 다 짝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각 시행에서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 돼요. 그쵸? 근데 이걸 300번 반복한대. 같은 시행을 300번 반복. 우리 이항분포 생각할 수 있겠죠? 시행의 수 300번, 각 시행에서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어요. 이게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항분포인데, 이때 확률 변수 x가 60 이하일 확률. 우리 이항분포에서 요 시행의 수가 어느 정도 커지면 요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질량 함수의 모양이 그걸 쭉 연결해서 그거 보면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이랑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뭐로 넘어올 수 있지? 이 시행의 수가 커지면 정규 분포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럼 정규 분포는 여기 평균하고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주잖아. 그럼 이거 평균은 NP죠. 둘 곱해주면 NP는 75, 평균이고 분사는 NPQ, 4분의 3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까지 75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4분의 225가 돼서 분산이 425. 그럼 표준 편차가 2분의 15니까 2분의 15의 제곱, 요거.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x가 60 이하일 확률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지? 표준 정규분포, x를 z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 자, z로 넘어오는 식은 표준 편차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자, 시그마 표준 편차니까 여기 2분의 15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pz가 아래가 7.5고 위에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그러면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고, 우리 정규 분포 곡선 표현을 해보면 이 정규 분포는 자, z라는 확률 분포는 평균이 0이죠. 그쵸? 그럼 0에 대해서 대칭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하는 거네. 근데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항상 양수 부분만 줘요. 그쵸? 근데 얘가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면 되고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요 반쪽인 0.5에서 0에서 2 사이에 속할 확률, 자 0에서 2 사이에 속할 확률인 0.4772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값 계산해주면 0.028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36번의 답은 1번입니다. 37번 문제. 두 함수 fx랑 gx가 각각 0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함수에 대해서 함수 h가 정의된 구역은 여기고, 요 안에서 이렇게 합성한 합수 g랑 h를 합성한 함수가 f를 만족시킬 때 h-2의 값과 h2의 값을 구해서 더해줘라 라는 문제예요. 일단은 합성 보니까 g hx가 f2야 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일단 h-2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보면 g h-2는 f-2가 되고, 맞나요? f-2가 되고, 자 f-2는 x, -2는 x 0보다 작은 구간 안에 넣어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사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나오겠네. 결국에는 gh-2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고, 자 g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요 값을 찾아주면 우리는 h-1을 구하게 돼요. 맞나요? 자, 요 값을 k라고 보죠. 그래서 gk는 마이너스 3이한데, 자 gx 그래프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 gx 그래프는 누굴 기준으로 끊어졌냐면 1을 기준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야. 그럼 1 넣어주면 1,0인데 저긴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y절편 마이너스 1이면서 1보다 작을 땐 이렇게 가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넣어주면 저기 지금 6이 나오죠. 6이 나오면서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대입을 했어. gk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근데 음수가 나오는 쪽은 1보다 작은 쪽이야. 그쵸? 자, 1보다 작은 i를 대입해줘야지만 마이너스 3 음수가 나와요. 그럼 k는 1보다 작은 구간 안에 넣어줘야 되겠네. 넣어주면 k-1이 마이너스 3이야.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k의 값이 곧 h-2죠. 그래서 h-2는 마이너스 2야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h-랑 h2이기 때문에 이번엔 요식의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x에 2 대입하면 g, h, 2가 되고, 얘가 곧 f, 이렇게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요건 x구나. 여기 뭔가 잘못 써놓은 것 같네. 이렇게 GHE가 F2. 자, F2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대입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GHE 대입했을 때 12가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되고, 요때 우리 요 H2를 L이라고 보면 GL이 12가 나와야 돼. 자, 함수값이 12가 나오는 구간은 저 6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요쪽이 되겠죠. 그쵸? 맞나요? 함수값이 6보다 큰 12가 나왔어. 그럼 그런 x값은 1보다 큰 데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은 1보다 클 거고 1보다 큰 데다가 대입을 해주면 3L 플러스 3인데 요 값이 지금 12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3L이 9가 되니까 L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L의 값이 3이 되겠죠. 그쵸? 자, H2의 값이 곧 L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H2는 3이 되겠어요. 자, 따라서 h-2 플러스 h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37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8번 문제.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로그 5의 n제곱. 자, 바로 풀어보면 5의
n 플러스 1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밑의 거듭제곱은 자, 앞으로 나올 때 분모로 나오고 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로그 5에 5는 1이고 요거 번분수 처리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an이 뭐지? 부분 분수 꼴이 됐네. an 정리하면 an은 우리 a 곱하기 b분의 1은 어떻게 되죠? b 빼기 a분의 1에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곱하면 되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해주면 b 빼기 a 하면 1이니까 앞에 안 써줘도 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an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게 n은 1부터 6까지 an. 자, 시그마는 공식을 아는 게 아닐 때는 1부터 대입해서 구해주면 돼요. 1 넣어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쭉 가서 6 넣어주면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보니까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쭉 지워지게 될 거고, 그럼 1 빼기 7분의 1이 돼서 7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자, P분의 Q가 얘가 되고,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13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38번의 답은 5번입니다. 39번 문제. 정적분값 계산하는 문제인데, 사실 정적분값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게 빠르게 제대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쌤은 지금 시간 안에 모두 풀어놔야 되잖아요. 시간 안에 잘 풀어야 되는 이런 적성에서는 만약에라도 시간에 쫓기는 중이라면 일단 정적분은 패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39번. 닫힌 구간 0에서 4 사이에서 함수 fx는 지금 0에서 1, 1에서 3, 3에서 4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자, 주기가 4인 함수다. 길이가 4인 구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다. 자,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쌤이 그냥 예로 하나를 그려보면 0에서 4까지 만약에 이렇게 생겼음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요 모양이 계속 어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8까지, 12까지. 그래서 계속 구간의 길이가 4인 구간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0에서 10까지 적분을 하라고 하면 0에서 10까지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요까지겠죠. 그쵸? 자, 0에서 4까지가 몇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자, 8에서 10까지는 0에서 2까지로 대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0에서 10까지 fx, dx는 어떻게 할 것이냐? 0에서 4까지 정적분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2배 해주고, 다시 0에서 2까지 정적분 값 한번 구해서 더해줄 것이다. 자, 이렇게 구할 거고, 그러면 지금 0에서 4까지 구간별로 각각 정적분 값 구해볼게요. 자, 0에서 1까지 정적분 값 구할 건데, 얘는 dx는 우리 이거 적분하면 1차 함수로 합성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다항함수 마냥,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적분한 다음에 1차 함수 속미분한 거 1이죠. 그거 역수취해서 앞에 곱해주면 돼요. 얘는 1이니까 안 해줘도 되지만 만약에 2x 빼기 1이었다면 미분하면 2고 2분의 1을 앞에 곱해주면 돼서 앞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달아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플러스 x, 자, 0에서 1까지 1 대입해주면 여기는 0 플러스 1 빼기 0 대입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3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3분의 1을 빼준 3분의 2가 되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3까지 적분해 보면 1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쌤은 각각의 항에 대해서 넣고 해서 빼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고 3 넣어주면 9 빼기 1 넣어주면 이렇게 플러스 2배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8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긴 됐고 다음 3에서 4까지는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dx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항함수 적분하듯이 4분의 1의 x 마이너스 3에 4제 곱해주고 속미분한 1 역수취해서 곱해주고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도 각각의 항에 대해서 넣고 놓고 뺄 건데 4분의 1로 묶고 4 넣어주면 1의 4제곱 빼기 3 넣어주면 0의 4제곱이죠. 그쵸? 이해되나요? 이렇게 빼기 x에 대해서도 4 빼기 3 이렇게 구할게요. 그럼 여기는 4분의 1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 정적분 값은 0에서 1까지와 1에서 3까지와 3에서 4까지를 더한 얼마가 나올 거냐면 3분의 2 빼기 4분의 3이니까 12분의 8 빼기 9가 돼서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몇 배 해라? 2배 해라. 이거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일단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0에서 2까지 구해줘야 되는데 0에서 2까지는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함수 요거 플러스 1 dx 플러스 1에서 2까지는 정의된 함수 요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dx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우리 0에서 1까지 아까 구해놨었어요. 0에서 1까지 적분해서 구한 값이 얼마였냐면 3분의 2 그러면 3분의 2는 그대로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에 1에서 2까지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2 대입한 거 빼기 1 대입한 거 플러스 2배의 2 대입한 거 빼기 1 대입한 거. 자, 요거 계산해주면 3분의 2 빼기 2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계산하면 6분의 4 빼기 9 더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걸 계산한 거 요 값이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2가 나왔어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값 자 끝까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랑 마이너스 6분의 5랑 만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 40번 문제 어떤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고객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제품 A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에 응답한 고객의 수가 C명이었다. 이 소리는 P햇, 자, 표본 비율이 뭐라는 소리냐면 N분의 C였다 라는 소리예요. 이 결과를 이용하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한 고객 중 매우 만족을 선택한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았대요. 우리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하죠? 자, P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은 P햇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보다 크거나 같고 P햇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보다는 작거나 같다. 신뢰 구간 이렇게 구하는 건데 지금 요 값하고 요 값이 지금 주어져 있죠. 맞나요? 다시 말하면 P햇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 합이 0.9258 P햇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이 얼마다? 지금 0.8742다.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둘을 더해주면 어떻죠? 둘을 더해주면 2배의 P햇이 더하면 얘가 0, 1, 0, 1, 0, 1, 8, 1.8 더한 게 1.8이니까 자, 표본 비율이 얼마라는 거냐면 0.9 즉 10분의 9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P햇이 요러면 Q햇은 뭐지? Q햇은 6건의 확률이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처음에는 지금 이 두 식을 뭐 했냐면 뺐어. 근데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이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처음엔 더했지? 이번에는 빼보면 뭐가 나오냐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인데 이제 P햇 Q햇 아니까 넣어보면 여기가 100분의 9가 되겠죠. 요 값이 빼주면 6, 1, 5, 0, 0.0516 이렇게 나오네. 근데 지금 요 K 값은 뭐죠? 신뢰도에 따른 Z 값이 돼요. 그쵸? 자, 신뢰도가 뭐라고 했어? 신뢰도 99%. 자, 신뢰도가 99%. 즉 0.991 때 Z 값이
2.58이다. K값이 2.58이다가 주어진 거죠. 그럼 대입해서 2 곱해주면 5.16은 5.16 곱하기 루트 자, n분의 1 곱하기 100분의 9가 0.0516이다. 양변 5.16으로 나누어주면 여기가 100분의 1이 돼요. 맞나요? 자, 양변 5.16으로 나눠주면 저쪽이 100분의 1이 되고 자, 양변을 제곱하죠. 제곱하면 n분의 1 곱하기 100분의 9가 만분의 1이 되겠네. 됐나요? 자리가 계속 부족하네. 자, 이렇게 해서 만분의 1. 그럼 100은 다 떼도 되죠, 이렇게? 100은 다 떼도 되고 n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n의 값이 900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자, n의 값이 900이고 아까 우리 p 헬스는 n분의 c야라고 써놨었어. p 헬스 n분의 c인데 n이 900. 자, 900분의 c가 됐고 p 헬스 얼마임을 구했냐면 10분의 9임을 구했죠. 이렇게. 따라서 10c가 8100이니까 c의 값은 810이 되겠죠. 따라서 c의 값은 8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n의 값하고 c의 값 모두 구했으니까 n에서 c를 빼주면 9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입니다.